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지원입니다. 이번에는 이적시장 총정리 리버풀 편 최현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간략하게 자기소개 짧게 해주시죠. 9년째 리버풀 팬 하고 오, 있고 네. 이지원 캐스터 후배 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현준 캐스터입니다. 자, 일단 영입부터 보겠습니다. 이삭, 비르츠, 에키티케, 케르케즈, 프림퐁, 지오반니, 레오니, 페치시, 우드먼까지. 그리고 마마르다시빌리는 사실 지난 시즌 이적 성사시켜놓고 임대를 갔다가 이제 올 시즌 합류를 하게 되는데 골키퍼진 페치시, 우드먼, 마마르다시빌리 정도를 빼면은 뭐 레오니까지 뺀다고 쳤을 때는 어마어마한 빅네임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이번 시즌 시작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영입해야 되는 이 네 가지 포지션이 있었거든요. 좌우 풀백과 그 다음에 센터백, 스트라이커. 지금 센터백 레오니긴 한데 뭐 레오니는 주전 자원은 아니니까 센터백 자원은 제외하고는 거의 뭐 세대 교체가 완성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매각을 살펴보면 이제 루이스 디아즈 보냈고 다르윈 누네즈 매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레 콴사, 벤도크 같이 젊은 선수들 중에 만개하지 못한 선수들 보냈고 이제 켈러허라는 골키퍼가 이제 넘버원에 대한 야망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가장 화가 나는 이적일 수도 있겠는데 알렉산더 트렌트 아놀드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타일러 모튼이라는 이제 미드필더가 올랭픽 레옹으로 넷 필립스가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로스, 하비 데이비스, 치미카스, 하비 엘리엇이 임대로 떠났는데 제가 알기로 하비 엘리엇은 이적 이제 필수 이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경기 뛰면 이제 완전 이적 옵션이 발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겉핥기식으로 총평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네, 진짜 미쳤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9년 동안 리버풀 팬하면서 이 정도로 도파민이 진짜 완전 팍 터지는 이 이적 시장은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거의 매달 뭐 프림퐁, 케르케즈, 뭐 비르츠, 이삭, 뭐 에키티켓까지 빅 사이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분히 좀 포지션별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격진입니다. 이삭, 비르츠, 에키티케를 영입했고 루이스 디아즈, 다르윈 누네스, 벤도크를 보냈습니다. 알렉산더 이삭이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는 뭐 에키티케로 톱을 채우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삭까지 데려오면서 톱과 또 왼쪽 윙 자리가 약간은 공백일 수 있었는데 이 자리를 뭐 에키티케와 이삭의 어떤 투톱이라든지 에키티케를 왼쪽 윙어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메울 수 있게 됐고 건강했던 티아고를 제외하고 조금 부족했던 그 플레이메이커 자리를 비르츠로 메우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루이스 디아스, 다르윈 누네스는 지난 시즌에 무조건 핵심 자원이었어요. 맞아요. 무조건 핵심 자원이었는데 저 핵심 자원들을 매각하고 들어온 선수가 리그 최상급 선수들. 맞아요. 네, 이삭, 비르츠, 에키티케 심지어 더 젊죠? 저들이. 네, 그러니까 완벽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번 이적 시장이 리버풀이 정말 잘 보냈다라고 한 건 영입뿐만이 아니라 매각 또한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적 시장에서 주인공이 됐다라고 말씀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삭과 에키티케가 약간 스트라이커 자리에 겹치긴 해요. 그런데 콥들 사이에서 이 의견들이 나온 게 에키티케를 좌윙으로 돌릴 수는 있는데 사실 그냥 미친 척하고 에키티케는 서브로 놔도 된다. 로테이션 자원으로 놔도 된다. 지금 뭐 리버풀 공격진은 완성이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에키티케에 대한 부분이 결국 검증이 덜 됐는데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개막 후의 경기들에서 에키티케는 능력을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에키티케는 링크 떴을 때부터 반발이 심했어요. 맞아요. 너무 비쌌어요. 저 선수가 1억이라고? 저 선수가 1억인 게 말이 돼? 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 10골 정도만 넣어주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지금 뭐 4경기 공식전 4경기요 4경기 3골 1도움이니까 맞아요. 진짜 완벽한 영입이죠. 또 오버페이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에키티케가 저 이삭 그리고 뉴캐슬 딜에 뭐 많이 관여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이 참 재밌어요. 저런 많은 게 얽혀있죠. 저런 선수 한 명 한 명이 뭔가 이렇게 스토리에 얽히면서 결국에는 리버풀 선수가 2명이 다 됐다 볼 수 있겠고 저는 진짜 비르츠는 너무 의외였어요. 그렇죠. 사실 이 선수가 미넨 혹은 맨시티였거든요. 네, 저는 이 선수가 갑자기 한 5월인가요? 5월부터 약간의 링크가 뜨기 시작하더니 6월에는 모든 소리가 절차가 완료가 됐다. 결국에는 또 영입이 됐고 처음 링크 떴을 때는 그냥 리버풀 분탕친다. 소리 소문 없이 리버풀 링크가 있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 분탕풀이다. 의미 없는. 쟤는 맨시티, 뮌헨이 지금 양쪽 중에 하나가 확정적인데 무슨 소리냐 였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호로록 성사가 됐던.
사실 이 독일 선수가 독일 특히나 뮌헨으로 가는 건 당연한 절차예요. 그렇죠. 독일의 유망주가 뮌헨으로 간다는 축구 팬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 또한 비르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뮌헨 가겠지 싶었는데 그렇죠. 와 이적 성사가 되니까 예, 그때부터 좀 기대를 하기 시작했죠. 비르츠가 그래서 이번 리버풀 이적 시장 시작의 신호탄이었어요. 아 완전 신호탄이었어요. 예, 심지어 비르츠 영입됐을 때는 클럽 레코드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렉산더 바뀌었죠. 이삭이 예, 한 몇 개월 만에 바로 예, 경질을 했죠. 자, 매각을 좀 살펴보면 루이스 디아즈가 사실 실력 자체는 굉장히 증명된, 그러니까 지난 네. 시즌에도 나쁘지 않게 했어요. 노다웃이었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디오고 조타 사망 사건을 장례식 사건이 네, 네. 맞겠죠. 네. 그 사건을 계기로 팀 케미에도 악영향을 좀 미쳤고 네. 플러스 이 선수는 주급을 상당히 올려받으려는 재계약 요구가 있었는데 네. 나이를 고려했을 때 리버풀은 그 부분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리버풀은 이 재계약에 관해서는 좀 칼 같은 어떤 스탠스를 항상 유지해 오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의 어떤 그런 재계약에 관한 이 주급을 올리려는 행동, 그런 행동들이 뭐 나쁜 건 아니죠. 사실 맞아. 선수 입장에서 선수 나쁜 건 입장에서. 아닌데 리버풀과의 의견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으로 매각하게 됐습니다. 매각이 굉장히 어려워 보였던 선수인데 다른 눈에서도 알힐랄로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제일 성공적인 매각입니다. 맞아요. 네, 저 선수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화로 1,600억에 영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풀옵션 다 받으면 네, 풀옵션 그랬죠. 다 받으면. 근데 지금은 또 풀옵션을 다 하면은 약 800억? 네, 반값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반값이 어딥니까? 그렇죠. 저 선수 매각할 때 콥들이 500억만 받아도 진짜 성공이다. 예, 좀 약간 과격하게 이야기를 맞아요. 하자면. 그런데 800억을 받았으니까 완전 성공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공격진에서는 그러면 음. 100점 만점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격진에서는 그래도 한 100점은 줘야죠. 예, 저도 100점 줘야죠. 만점에 네, 공격진은 100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채워야 하는 자리 채웠고 팔아야 할 선수 팔았고. 자, 미드필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넓게 보면 비르츠가 미드필더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네. 중원 자원으로 봤을 때는 영입이 없어요. 그렇죠. 영입이 없고 네. 타일러 모튼 수비형 미드필더를 올림픽 리용으로 보냈고 네. 하비 엘리엇도 사실상 완전 이적으로 아스톤빌라로 보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들로만 따지면 비르츠, 소보, 흐라벤베르흐, 그 다음에 메칼리스터, 엔도 바이세티치 정도거든요. 까지 있죠. 네, 뎁스가 정도인데, 굉장히 두터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입할 필요는 없었어요. 영입도 방출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그러면은 점수 매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점. 네. 사실 어디 깔 데가 없어요. 뭔가 맞아요. 좀 이 스쿼드에 차질이 생기거나 뭔가 균열이 생기면 제가 한 20점이라도 깎을 텐데 균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딱히 뭐 모난 부분도 없고 해서 좀 100점입니다. 맞아요. 사실 미드필더 라인도 굉장히 훌륭하게 네. 구축하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 우승한 것도 맞고요. 그렇죠. 그 그래서 좀 있는 자원들로 이야기를 하자면 소보스나이가 사실 좀 애매했죠. 그렇죠. 네, 지난 시즌 또 8번을 이어받은 선수인데 예. 소보스나이를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세우고 오른쪽 풀백으로 세우고 이 선수를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미드필더 선수들의 어떤 다양한 활용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슬롯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네. 자 소보슬라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음. 소보슬라이의 풀백 전환은 새로운 영입과 같다 라는 뜻에서 여기다 소보슬라이 사진을 넣었는데 네네네. 자 케르케스, 프림퐁, 지오바니 레오니 데려왔습니다. 네. 케르케스는 이제 로버트슨의 어떤 에이징 커브를 맞은 상황에서 완벽한 대체자로 데려왔는데 사실 3라운드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기복은 아직은 좀 있어요. 그렇죠. 뭐 공수 양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네. 이 선수는 분명히 자신의 재능을 많이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잘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제레미 프림퐁 사실 말이 필요 없죠. 레버쿠젠의 네. 무패우생의 정말 핵심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왔을 때 굉장히 잘해줬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 자리를 소보슬라이가 메웠는데 기가 막혔다. 자, 아스날전 보고 저 울었습니다. 네가 드디어 제자리 찾았구나. 그래서 소보슬라이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기 그냥 사진을 넣었고요. 근데 더도 돼요. 네, 그리고 더도 지오바니 레오니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탈리아 최고의 센터백 유망주고 예. 제가 뭐 영상 말미에 이명철 위원 전화 인터뷰를 삽입하겠지만 대단히 기대감이 높으시더라고요. 반다이크의 후계자도 돼야겠지만 네.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장기적인 자원도 데려왔다 음. 라는 입장에서 영입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자렐 콴사 만개하지 못한 자원을 어쨌든 레버쿠젠으로 보냈습니다. 돈 받고 팔았죠? 그리고 주장 네. 트렌트 아놀드 알렉산더 트렌트 아놀드 선수를 레알 마드리드로 그렇죠. 자유계약으로 보냈는데 이제 네. 클럽 월드컵 때문에 이제 1,000만 유로 정도 이적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네. 넷 필립스라고 이제 클럽 시절에 데려왔는데 그냥 고생 많이 한 묵묵히 선수죠. 그냥 스쿼드에 있던 선수였어요. 네, 네. 넷 필립스가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으로 떠났고 고생 많았다. 치미카스 선수가 아. 사실은
울브스에서 40-50경기 뛰는 것보다 리버풀에서 25경기, 30경기 뛰는 게 더 낫다라는 충성심을 보이긴 했는데 결국은 로마로 임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이 수비수의 어떤 이적 시장이 뭐 명작의 오게티라고 하면 오게티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일단 좌우 풀백 세대 교체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이번 시즌에 로버트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정말 진하게 링크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로버트슨이 나가고 거기를 메꾼 이후에 치미카스가 로테이션으로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치미카스가 AS 로마로 임대를 가게 됐고 로버트슨은 베테랑으로서 케르케즈를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제레미 프림퐁 사실 이 선수는 뭐 독일 최고의 선수였잖아요. 맞아요. 분데스리가 최고의 선수였는데 다만 의문부호는 이 선수는 3백의 오른쪽 윙백에서 고점이었다. 사실상 윙어 같은 역할을 했어요. 네, 윙어였어요. 사실 그래서 프림퐁은 살라의 로테이션 자원으로도 분류되긴 해요. 맞아요. 라이트 윙포드로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고 이 공식전 경기를 봤을 때 조금은 미숙한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의문부호가 아주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에서 데려온 건 고무적이다. 이 실드 아닌 실드를 치자면 프림퐁 선수가 아예 포백에서 안 뛴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덜란드에서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그랬고 레버쿠젠 초창기에는 오른쪽 백에서 뛰었기 때문에 뭐 아예 어색한 이 자리는 아니다 볼 수 있겠고 센터백이 제일 아쉽죠. 그렇죠. 주전급 센터백을 결국은 보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게히야. 진짜 크리스탈 팰리스. 근데 사실 이삭의 이적료를 게이한테 줘도 못 데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오니로 아쉬운 대로 센터백 이 뎁스를 채우게 됐는데 저는 좀 불안한 게 레오니만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그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증명된 자원이 없어요. 네, 반다이크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죠. 사실 큰 부상도 있었고 코나테는 원래 유니몸이에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약간 부상으로 몇 경기 정도는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엔도가 무조건 선발로 나오긴 하겠지만 센터백으로 뭐 로버트슨을 뭐 좌토퍼로 세우면서 3백으로 쓸 수도 있긴 하고 그런데 흐라벤베르가 선발로 나오는 그림이 완성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완전 비상이죠. 그렇죠. 네. 그럼 겨울 이적 시장에서 게이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한 명을 노리긴 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데려와야 되긴 해요. 사실 게이를 데려오려고 하는 건 코나테가 지금 건재하긴 하지만 지난 시즌 막바지에 코나테의 빌드업 상황에서의 불안전함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슬롯 감독도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 이렇게 흐름이 된다면 다른 선수들은 아마 노려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뭐 전체적인 네. 수비진 평가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수비진 평가는 사실 좀 박하긴 한데 전 70점? 70점? 네, 지금 활약도도 사실 키즈 어린 티가 너무 나요. 저 본머스 1라운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못했어요 사실. 너무 못했어요. 얘가 형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했던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개테크를 날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원래 좀 거칠긴 해요. 원래 좀 거칠긴 한데 너무 말이 안 됐어요 저거는. 네. 그리고 프림퐁도 1라운드 끝나고 누워버렸기 때문에 그죠, 누웠죠 지금.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70점? 그러니까 저는 70점은 저한테도 엄청 박한 점수인데 네. 아놀드로 기분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로 해서 저도 7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스티아 출신 선수는 전 지금 지웠습니다. 네. 근데 가서 잘 못한다 그러던데요. 그리고 좀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코나테도 레알에 한번 묻더니 애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제가 거부하고 있죠. 네, 이게 레알 마드리드 탓은 아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노선이 요즘 그렇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좋은 선수 있으면 침 발라놓고 우리가 원해 하면 이제 사실 레알 마드리드 입지 자체는 뭐 메가 클럽이니까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선수들이 쓰는 거죠. 계약 안 하죠. 자, 그럼 마지막 골키퍼인데 사실 볼 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페치시와 우드먼이라는 좀 젊은 골키퍼를 내려왔고 마마르다시빌리가 결국 이제 넘버 2로 합류를 한 건데 그 켈러 자리를 이제 마마르다시빌리가 채워줄 건데 사실 알리송이 시즌 중에 한 번씩 눕는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못 뛸 거란 말이죠. 네, 아마 컵 대회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럼 그걸 봐야 돼요 사실. 아드리안에서 켈러허로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처럼 켈러에서 마마르다시빌리가 업그레이드인지 다운그레이드인지 정도는 봐야 될 문제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켈러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알리송이에요. 지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에 알리송이 생각보다 긴 부상을 끊었을 때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켈신이었어요. 정말 잘해줘서 누구도 욕할 수 없는 맞아요. 그리고 패치거든요. 패치. 저 선수가 정말 어릴 거예요. 05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네, 저도 몰라요. 누구세요? 옆에 푸스카스 붙었잖아요. 전 푸스카스도 뭐 수상했다고 하는 줄 알았네. 네. 푸시카시라는 구단에서 네, 왔죠. 네. 그리고 우드먼도 저랑 동갑이에요. 97년생. 조금 네. 그래도 우드먼은 나이는 좀 있죠. 있죠. 네, 뭐 마하르다슈빌리로 이렇게 또 켈러 자리를 메꾸기는 켈러 자리는 완벽하게 대처하진 못해도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사실 있다. 그 자리가 완벽한 대체까지는 업그레이드만 되면 돼요. 사실 네. 사실 완벽한 대체는 넘버원 알리송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옵션은 그냥 있어주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조고메스도 쓰면 되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선수 가치에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스쿼드 변동에는 의미가 크게 없는 야로스와 하비 데이비스까지 임대로 네. 보내면서 골키퍼진은 뭐 약간의 변화 정도 있다. 그러니까 넘버 2가 바뀌었다가 메인 변화인 것 같은데 뭐 점수를 매기자면 뭐 여기 한 90점? 90점. 네, 켈러가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도 돈 받고 적절한 팔았으니까. 이적료를 네. 받고 팔았어요. 돈 잘 사실 팔았으니까. 넘버 2 골키퍼가 네. 팔기 쉽지 않아요. 아, 맞아요. 보통 선수들이 재계약을 안 하죠. 아, 네네네. 재계약 안 하고 넘버 2로 묵묵히 있다가 이제 갈라요 하고 가는데 아, 켈러가 잘해주고 이적료까지 받고.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9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켈러가 자유계약으로 갔다. 그러면은 한 80점일 것 같은데. 왜냐면 네. 마마르다시빌리에 돈을 쓴 거니까. 네네네. 근데 어쨌든 돈 받고 팔았다. 아, 네. 잘했다.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잘 보낸 골키퍼 이적 시장이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리버풀의 이번 이적 시장. 아, 100점 만점에 약간 좀 깍쟁이 같은데 소수점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유일한 소수점이긴 한데. 그래요? 그럼요. 저 95.4? 95.4? 5단위. 95.4. 네, 이유는? 95.4. 이유는 온전히 센터백 때문에. 온전히 센터백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약간의 아쉬운 좌윙. 좌윙. 예, 사실 이번 시즌 좌윙의 1선발은 무조건 학포죠. 학포는 그런데 기복이 좀 있죠. 이 컵들을 정말 미치게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분명 경기 영향력은 미치도록 없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스탯은 정말 잘 써.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 시즌에 좌윙 중에는 득점권에 굉장히 잘했어요. 득점권에 선두에 있었던 맞아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뽑아줄 것 같아요. 9득점 뽑아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경기장 내에서 이 매크로처럼 돌리는 접고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살라를 지나치면서 아쉬워하는 살라. 이 그림은 계속 나올 거고 팬들은 복창 터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쉽다. 그렇지만 스탯은 생산해 줄 거고 센터백 코나테가 지금 흐라벤베르가 사실 후방 빌드업을 좀 담당할 거예요. 코나테에게 후방 빌드업을 담당하기에는 지난 시즌 우리는 쓴맛을 봤기 때문에 코나테가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 뎁스 차이에도 좀 있기 때문에 엔도를 대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죠. 때문에 여기서도 좀 점수를 많이 깎아먹어.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괜찮다. 네. 제가 타팀 팬으로 봤을 때는 한 97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점은 게히를 못 데려온 것. 그리고 결국 살라의 후계자, 살라의 배터리라고 하죠 요즘은. 네. 그 선수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 1.5점씩 깎아서. 근데 그게 일단 지금 당장 눈에 띄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럼 이런 대단한 이적장을 만들어준 우리 에드워즈 디렉터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또 이렇게 또 우리 리버풀을 위대한 클럽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진짜 형님 무슨 총 쓰세요 혹시? 그거 사게요. 예, 진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이번 이적 시장이 정말 리버풀스러운 게 뭐냐면 원하는 선수를 다 못 데려온 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선수를 데려왔지만 게이라는 이 선수를 못 데려오고. 수비맨디도 못 데려오고. 네, 수비맨디 필요 없다니까.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형님 뭐 정말 리버풀스러운 만족스러운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리버풀 이적 시장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에 얼른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 이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이제 소개 물론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쿠팡플레이량에서 해설하고 있고 이스타TV 원투펀치 출연 중인 이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적 시장 정리 콘텐츠를 하다가 리버풀을 또 어떤 분에게 여쭤봐야 할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이명철 위원님 빼고는 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일단 리버풀의 이적 시장 전체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한 만점은 주고 싶고요. 네네. 사실 부족할 게 없는 이적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팀이 필요로 했던 스타 선수는 물론이고 미드필더, 공격수 뭐 다 영입이 일단 됐고 수비수도 어쨌든 풀백, 좌우 풀백 아놀드 로버슨 자리를 다 바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진짜 필요로 했던 영입은 다 리버풀이 마쳤다 생각을 하거든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이제 마크기 영입이 안 된 건데 그렇죠. 이거는 뭐 리버풀 보드진이 뭔가 일을 뭐 실수를 했거나 잘못이 있었다기보다는 할 만큼 했는데 그냥 좀 운이 안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크리스탈 팰리스나 뭐 글라스너 감독이나 이렇게 나올 줄은 사실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뭐 겨울이나 뭐 25년 겨울이나 아니면 뭐 내년 여름쯤 이때는 충분히 게이 선수를 또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생기거든요. 판매도 디아스랑 누네스 너무 잘 팔았고 이런 점을 봤을 때 부족할 게 전혀 없는 진짜 완벽한 이적 시장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적생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다시 네. 여쭤보면은 마마르다시빌리를 포함해서 골키퍼, 뭐 수비지, 미드필더, 스트라이커까지 모든 포지션에 보강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리그 3라운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적생들의 활약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프림퐁을 안 다쳐야 될 텐데 네네. 다치였죠. 이제 햄스트링을 다쳐서 맞아요. 뭐 부상 복귀 이후로 이제 어떻게 뛸지를 봐야 되는데 프리시즌부터 뛰는 걸 보면 확실히 프림퐁은 일단 빠른 발을 가진 것만으로 이 선수가 분명히 남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옵션을 만들어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수비 상황이나 공격 상황 다 해당이 좀 되는 이야기고 아마 제 생각에 살라가 네이션스컵 가 있는 동안은 오른쪽 윙을 프림퐁이 꽤 볼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 활약이 좀 더 기대되는 면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캐리캐스는 사실 1, 2라운드는 안 좋았어요. 수비 위치 선정이 좀 불안했고 너무 몸을 좀 쉽게 날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수비 위치를 못 잡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3라운드 아스날전 때 마두에케 선수를 꽁꽁 묶는 걸 보면서 역시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좀 각성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집중이 되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는구나. 보현보스는 로버슨이랑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왼쪽 풀백 자리에서 이 선수가 정말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그래서 쏘쏘했던 초반이지만 아스날전 땐 매우 잘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이 이제 에키티켄인데 에키티켄은 뭐 이미 커뮤니티 쉴드부터 리그 2라운드 뉴캐슬전까지 3경기 연속골을 넣은 걸로 설명이 다 끝나죠. 그쵸. 너무 잘해주고 있죠. 꼭 골을 못 넣는 경기라고 해도 어쨌든 에키티케는 자기만의 방향성을 갖고서 장점을 갖고서 어떻게든 경기에 기여를 해줄 선수이기 때문에 왜 이 선수를 걱정 안 하는지를 오히려 좀 보여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훌륭했던 활약이었고 이삭은 이제 왔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잘 보여주면 되죠. 근데 이미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돼 있는 선수라서 걱정은 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비르츠는 아스날전 때 후반전에 활약을 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동료들끼리 한만 잘 맞으면 비르츠는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 사기 PL킹이 될 선수. 그러니까 1, 2, 3라운드 내내 비르츠가 매 순간에 다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희망을 많이 보여준 그런 전반기의 초반의 흐름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선수들은 사실 리버풀을 좋아했다면 그리고 해외 축구를 좋아했다면 익히 좀 알고 있는 선수들이었을 텐데 네. 딱 한 선수, 이 레오니 선수는 해외 축구를 정말 딥하게 보지 않았다면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영입인데 이 선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또 기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이탈리아 최고의 센터백 유망주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미 그래서 세리아에서도 물론이고 여러 뭐 세리아의 빅클럽들 엄청난 이제 역사를 자랑하는 팀들도 레오니 선수 영입을 노렸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리버풀에 왔죠. 기대가 많이 되는 이유는 일단 굉장히 큰 키, 나이가 아주 어린 선수인데도 굉장히 큰 키, 190이 넘는 키를 일단 가졌는데 예측 능력 좋고 경합 좋고 공중볼 잘 따고 힘이 좋으니까 상대 공격수와 1대1 상황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선수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그 신체적인 요구에도 얼마든지 부합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오니 선수가 좌우,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다 쓰는데 크게 주저함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오, 네. 뭐 이 선수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자료들을 찾아봐도 좌우 위치 어느 곳에 놓아도 다 잘할 선수다, 적응이 되어 있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봐서는 발 자체를 어느 발을 쓰건 어느 각도가 열려 있건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게 일단 좀 다행스럽게 좀 일단 여겨지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변수로 봐야 될 점은 파르마의 전술 스타일상 이 선수가 얼마나 그 빌드업 상황에서 주도력을 가질지 이건 아직 우리가 본 바가 없어요. 그렇죠. 리버풀은 근데 사실 파르마랑 비교하면 더 볼을 가지고서 센터백이 경기를 좀 풀어내고 볼을 운반하고 지키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요구가 될 텐데 이 플레이를 아직 못 봤다가 좀 변수일 뿐이지 나머지 수비력이나 어떤 예측 능력, 태클, 기본기 이런 부분은
이미 어린 나이에도 꽤 많이 갖추고 있는 선수다. 특히 수비할 때 보면 단단함이 보이기 때문에 왜 이 선수가 지금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 유망주인지 누군가는 저기 제2의 마이딘이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입에 대한 여기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 매각에 대해서도 사실 리버풀이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됐던 누네즈를 생각보다 수월하게 매각을 했고 네, 루이스 디아스도 꽤 큰 금액을 받으면서 매각을 했는데 네. 그간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이 보여줬던 행보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보여줬던 이 매각에 있어서 행보 가장 큰 차이점은 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매각은 이전에도 리버풀이 선수를 꽤 잘 팔아오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매각 그 대상을 선점하는 과정이 이제 좀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미르겐 클롭이 감독일 때는 웬만하면 아마 이 감독도 뭐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겠죠. 팀 케미스트리를 좀 저하시키지 않으려 했던 거거나 클롭은 항상 기존 선수들이 좀 애매하게 평가받는 선수여도 웬만하면 잡으려고 했고 그렇죠.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르네 슬롯은 뭐 이게 슬롯 주도하에 무조건 다 팔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감독이 바뀌고서 선수를 정리하는 과정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이번 이적 시장 때는 특히나 리버풀이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루이스 디아스도 이 선수를 잔류시키려면 디아스가 요구했던 좀 더 높은 주급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리버풀 보드진이 판단했을 때 나이나 이 선수의 어떤 활약도 성과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기서 더 주급을 주고 잡는 건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를 팔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다윈 누네스의 경우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느끼니까 어디로 팔아야 할까 고민을 하고 슬롯 감독도 이미 뭐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약간 플랜에서 배제하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때마침 사우디에서 딱 제안이 왔을 때 너무나도 적절하게 팔았는데 이 판매 대상을 선점하는 과정 그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 보드진이 좀 냉정함을 갖고서 선수를 팔아왔다. 이번 이적 시장 때. 네. 그게 가장 좀 좋았고 그게 이전과는 좀 달라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전문가 임명철 말고 팬으로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적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좀 소감, 기분은 좀 어떠신가요? 즐길 때 즐겨야죠. 왜냐면 이렇게 하고 한 2년 또 3년 또 영입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일단 지금 즐길 때 즐겨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해서 일단 좀 하고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첫 맞아요. 시즌 슬롯이 오고 나서 작년 여름에 오히려 그때 이렇게 너무 많이 보강을 하면 선수단도 새 감독이랑 아직 뭐 정도 아직 안 쌓였는데 괜히 기존 동료들 막 떠나고 흩어지고 이런 게 오히려 케미스트리를 제가 볼 때 좀 떨어뜨렸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리그 우승을 시키고 또 슬롯 감독에게도 어떻게 보면 클롭 감독의 유산이 그대로 이어진 분위기에서 본인이 딱 약간의 조정을 하고 우승을 시키면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슬롯에게서도 편한 환경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시즌을 딱 그렇게 설계해주고 두 번째 시즌을 대비해서 성과가 난 다음 이번 여름 때 정말 아껴뒀던 보강 또 감독이 원했던 선수들 다 들어주면서 영입을 했던 이 과정 자체가 진짜 영리하고 똑똑했다라고 좀 보게 됐습니다. 지금 저한테 존 헨리는 그냥 아버지고요. 네, 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그럼요. 그냥 아버지 그 자체시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아침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 총 이적 시장에 대한 딱 한 줄 평, 한 줄로 정리하자면 완벽 그 자체 부족할 것이 없다. 네. 예, 이렇게 제가 정말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말 꾸밀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한 표현 하나로 딱 저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에 리버풀의 목표는 전관왕이겠네요. 거의 뭐 스쿼드 구축을 보면 모두 우승을 해도 사실 아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능하다면 뭐 그러면 너무 좋고요. 사실 뭐 리그 저는 근데 다른 것보다 챔피언스 리그는 사실 운이 역시 따라야 되는 대회고 그 살면서 리그 연속 우승하면서 보고 싶거든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부분이에요. 리그 우승만큼은 이번 시즌에도 꼭 했으면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우리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임명철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